기한 씨. 네. 혹시 그 해산물 요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해산물 못 먹습니다.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있으면 다 먹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 영동 지역에 살아서 좋은 게 뭐겠어요. 예, 제철에 나는 그 싱싱한 해산물, 그거 마음껏 또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어떤 해산물 좋아하세요? 제철에 나는 건 다 좋죠. 겨울에는 뭐 양미리, 그리고 또 알이 꽉 찬 도루묵, 예? 대게, 홍게. 이게 또 해산물이 예? 네. 술 안주로 또 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네. 총알 오징어도 좋아하세요? 총알 오징어요? 네. 총알 오징어가 또 이게 살짝 이게 감칠맛이 그냥 아주 끝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예, 제가 7번 국도 MC입니다. 총알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씨가 마릅니다. 예?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맛있다고 많이 먹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이충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알 오징어가 그러니까 오징어 한 종류가 아니라 새끼 오징어 이게 맞는 거죠? 네, 오징어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수산시장 가면 흔히 보게 되는 오징어가 네. 우리가 살 오징어라는 종류인데요. 살 오징어요? 네. 아마 이제 울릉도 오징어, 독도 오징어로 아마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칠본도를 따라서 동해안을 여행하시다 보면 네. 한여름 제 한밤중에도 그 수평선을 환하게 밝히고 이제 조업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오징어를 잡는 어선들이고요. 우리가 총알 오징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살 오징어의 제 크기가 작은 어린 오징어를 말합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 시장에 가면요, 이 총알 오징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마트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총알 오징어를 자꾸 이렇게 팔아요? 아니면 이게 싸나? 크기가 작으니까 이제 가격 면에서는 더 싼 이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징어의 생활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네. 왜 지금 겨울과 봄 요철에 이 어린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낳는 거죠, 새끼를. 네, 예. 보통 이제 맞습니까? 따뜻한 그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오징어는 따뜻한 남쪽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주도 주변에서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해류를 따라서 동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흔히 총알 오징어라고 말하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겨울에서 초여름이 되는데 동해 연안을 따라서 많이 어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유통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총알 오징어 판매가 그동안 불법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을 우리가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크기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지체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살오징어, 우리 흔히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 오징어도 보면 대략 한 15cm 정도를 금지체장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총알 오징어는 보통 한 15cm에서 20cm 정도 크기가 되다 보니 뭐 따지자면 이제 불법 판매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15cm 이상이면 오징어 성체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 기준으로서 15cm를 정해놨고요. 네. 근데 15cm보다 더 이제 높이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자원을 더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어민은 바다에서 어떤 그 어획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올리면 또 어민들한테 또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더 낮추면 또 자원을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합의점으로 15cm가 네. 정해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는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선별해서 잡기가 힘들어서 네. 잡다 보니까 15cm가 안 되는 것도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배에서 딱 잡았을 때 이건 15c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냥 다시 바다로 이렇게 놔주고 그거는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 크기가 작은 어린 물고기는 다시 풀어주는 게 맞고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한 서너 번 해봤습니다. 그쵸.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네. 혹시 낚시하실 때 네. 크기가 작은 물고기랑 큰 물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던가요? 그거는 전문가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그 바다에서 조업을 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바다 속에서 이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잡기란 사실상 힘든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크기의 형태의 물고기가 한 번에 잡혀 올라오다 보니 유통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네. 이제 설령 이제 이 어구에 잡힌 물고기가 이 배 위로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제 바다로 어린 물고기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대부분의 물고기는 이제 그물에서 배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은 상태이거나 그래서 다시 풀어주더라도 살기 힘든 상태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는 줄 수 있지만 효과가 많지 않을 거라 보고요. 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이제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땐 그 적정 어구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어구.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쓰면 안 되는 금지된 어구라든지 어떤 불법 어업과 같은 문제, 그리고 바다에 버려진 이제 폐어구, 우리가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자원 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통업계에서 더 이상 총알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불법은 아닌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장치인 거고요.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최근에 유통 단계에서 이제 어린 오징어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크기를 떠나서 상식적인 면에서 이제 제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 체장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린 물고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깔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린 오징어를 오액하는 이제 어민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도 이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제 자원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잡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걸 유통하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총알 오징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알 오징어 외에도 뭐또 다른 어족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종류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혹시 노가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명태 새끼죠. 네. 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가리가 이제 맥주 안주. 그렇죠. 네. 노가리가 명태의 어린 명태라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예. 뭐 과거에는 또 노가리가 명태랑 같은 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름의 또 뭐 논란이 있었던 시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성인 이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듯이 물고기도 보면 이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이제 물고기도 있는 반면에 네.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흔히 있습니다. 이제 노가리도 그 중에 한 예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총알 오징어가 그 살오징어의 어린 오징어가 아닌 충분히 다 자란 크기가 총알 오징어 크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자원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행여라도 어린 물고기가 유통이 되고 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이유의 어떤 구매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 물고기가 온전하게 바다에서 자라서 큰 물고기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가 네. 우리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맥주 안주로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는 좀 노가리 먹는 걸 이제 자제해야겠네요, 진짜. 네, 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네. 노가리 안 먹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이 해양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꼭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바다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내주지만은 않을 거라는 건 기본 상식이래요. 근데 나는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라도 세월이 흘러도 바다에서 나는 해물만큼은 좀 신선하고 풍성하게 먹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다와 육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에서는 쓰레기가 이렇게 길거리에 보이면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죽어가는 게 나무가 시들어져 가거나 이제 시들거나 죽어가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판단이 서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바다는 사실 우리 눈으로 무언가 확인이 될 때쯤 되면 심각한 단계까지 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바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도 모든 걸 다 받아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많았는데 바다가 이제 어떤 환경 변화가 우리 눈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작은 어떤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바다의 생태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좀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바다도 아마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세에서도 깨끗한 바다를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깨끗한 바다에서 더 많은 생물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풍요로운 바다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 참 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뭐 어민들뿐만 아니라 판매자 또 소비자들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노가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오징어가 명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두 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이충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